자, 오늘은 제 부등식의 애플리케이션. 앱자가 애플리케이션인데, 어플라이의 형용사, 명사죠. 자, 애플리케이션. 부등식 갑니다. 일단은 부등식은요, 어떤 내용이 먼저 달려있냐 하면, 부등호가 달렸죠. 그런데 이 녀석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먼저 책에 나와 있는 문제는 농도. 이게 지금 가장 큰 테마로 좀 나와 있습니다. 이 연립부등식이든 그냥 부등식이든 아니면 활용 문제들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내용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농도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으면 부등식이어서 못 푸는 게 아니라 농도를 다룰 줄 몰라서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도는 영어로 쓰시면 how dense, 얼마나 이제 농밀한가요. dense는 형용사고 명사는 density, 그래서 밀도예요. 그래서 얼만큼 진한가를 나타내는 단위인 거예요. 그래서 농도가 얼만큼 진한가를 나타내는 건 당연히 전체 양이 되게 중요하겠죠. 전체 양 중에서 내가 특별하게 이 안에다가 뭘 집어넣었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뭐 아이스티? 아이스티 가루를 넣었다고 해봅시다. 이게 참 힘들어요. 아이스티 가루를 너무 많이 넣으면은 안 녹아서 좀 찐득거리고, 또 너무 조금 넣으면은 밍밍하니 맛이 없고, 그러다가 정말 막 물 넣었다가 아이스티 넣었다가 물 넣었다가 아이스티 넣었다가 이만해져서 벌컥벌컥 다 먹고 밤에 핑글핑글 돈 적도 있어요. 제 경험담이에요. 커피를 그랬다가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무슨 커피집 이름이 말통 커피야 그랬는데 진짜 그만해 먹었어요. 전체 양 중에서 여기 점점점점 들어가 있는 애들이 여기 녹아 있는 물질이죠. 그걸 과학 시간에 옛날에 쓰는 말이지만 솔루트, 녹았다는 소리고요. 녹아 있는 물질, 이렇게 용질이란 말을 옛날에 썼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말이 한자로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전체 양 중에 소금물이다 그러면 소금, 설탕물이다 그러면 설탕, 마약이다 그러면 마약, 이런 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됐어요? 마약 뭐 이렇게 좋아해? 나 약쟁이 아니야. 어쨌든 마약 근절, 유튜브는 이런 거 해줘야지. 그래서 전체 양이라는 거는 당연히 소금하고 물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은 소금물분의 소금인데, 전체 양이라는 거는 소금 물이니까는 분모가 소금 더하기 물이 되고요. 분자는 소금이 돼서 이 식 자체를 how dense, 농도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물을 더 많이 집어넣으면 분모가 점점 불겠죠. 뚱뚱해지고 커져요. 그래서 농도 값이 작아지고요. 소금을 점점 많이 넣는 방법도 농도 값이 점점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론적으로 물을 다 날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농도가 10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은 그대로 있지만. 두 번째, 식을 잘 관찰을 해서 쓰다 보면은 소금이라는 이 분자 값이 소금물이라는 전체 값에다가 농도를 곱해주면은 이 소금이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식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사실은 소금이죠. 소금. 얼만큼 녹아있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활용 문제 중에서 특히 농도식을 풀 때는요, 소금물분의 소금을 먼저 써주셔야 돼요. 이게 소금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백그라운드긴 한데 소금부터 구한다. 아니면 소금부터 뭐야 그게? 묘사한다? 소금부터 정하는 거예요. 이런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소금부터 정한다는 게 뭐냐면요, 전체가 여기 200g짜리 물이 있는데요, 3% 농도의 소금물이라고 이제 합시다. 그러면은 이걸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은, 이 안에 소금이 얼만큼 녹아있지?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계산해? 좀 귀찮으면 그냥 이 식을 외워도 돼. 소금물, 이건 지금 토탈이야. 전체 양이야. 전체 토탈. 전체가 지금 200g. 200에다가 농도가 100분의 3. 그래서
6g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먼저 구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럼 이걸 보고 어떻게 쓸 수 있냐? 소금이 먼저 나오면 두 번째,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농도식을 분모, 분자 나눠서 적어보는 겁니다. 농도식을 그냥 적습니다. 그리고서는 농도식이 분명히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뭔 소리냐? 변화가 일어나는 걸 체크해서 식에 반영하는 거예요. 문제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자,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한번 적어볼게요. 농도식이라는 게 지금 나는 소금을 먼저 구한 게 일단은 가장 밑밥을 깔아주는 내용이었어. 아, 소금이 6이 있구나. 그러면은 이걸 보고서 농도식을 적으래. 농도식? 무슨 소리야? 소금물 분의 소금. 그냥 단순히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그래서 지금 원칙을 한번 정하시면 이 원칙대로 풀면은 조금 뻥을 치면은 고2에도 활용 문제가 또 나온다? 다 풀려요. 근데 이거를 중학교 2학년 때 사실 이런 원칙을 책에도 없고, 이게 변수가 많잖아. 뭘 넘겨서 풀고 뭘 기준으로 풀고 이런 말이 단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애들도 이해를 잘 못하기도 하고. 왜? 아니, 거속시하고 되게 비슷하게들 생각하는 거야. 거속시에서 문장이 나왔는데 이거는 시간으로 푸는 거야, 거리로 푸는 거야, 뭐 3시간이 걸렸다 그랬는데 구하는 거는 거리인데 왜 시간으로 막 식을 세우지? 뭐 이런 거든. 모든 활용 문제는 일단은 구하는 거는 x로 두고 그 다음에 식을 세우는데, 그 식을 세우는 근간이 되는 게 이 농도식이에요. 아무것도 건들지 말고 이 농도가 나왔어. 자, 내가 여기다가 물을 집어넣었어. Yg을.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소금도 넣었어. 소금을 Xg을 넣었어. 됐죠? 그런 변화를 여기하고 여기에다가 적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적어? 물을 집어넣은 거는 아까 공식이 뭐였어? 소금물 분의 소금이면 밑에 분모에 들어가는 거는 전체 토탈이란 말이야. 소금이 늘어도 분모는 늘어나. 그치? 전체 토탈입니다. 또 물이 늘어도 분모는 늘어나. 그렇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소금을 X를 집어넣었어? 그럼 전체 토탈은 X도 늘어난 거지. 그 다음 또 전체 토탈은 Y도 늘어났지. 그러니까 소금이 늘어도 적어야 되고 물이 늘어도 적어야 되는 거야. 분모에다가. 이건 토탈이니까. 토탈이 늘어났어? 그럼 다 적어야지. 혹은 물이 증발해버렸어. 그럼 토탈이 줄어들지. 그럼 분모에는 Y가 마이너스가 되겠지. 증발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분모의 컨셉은 토탈이야, 항상. 전체가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거를 그냥 다 늘어난 건 늘어난 대로, 줄어드는 건 줄어든 대로 다 퉁쳐갖고 전체 양을 적어주는 거고요. 분자는 소금만 꽂힌 거죠. 지금 그럼 뭐예요? 소금의 X가 투입됐죠? 이렇게 적어준 거예요. 식을 적는 요령이. 선생님, 이렇게 적으면 끝인가요? 네, 진짜 끝이에요. 그리고 시험 문제, 여러분들 이제 거기 있는 문제도 똑같이 풀어줄 텐데, 그리고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체크해서 적었잖아요. 그 다음에 문제를 읽어보시면요, 아주 멋있게 지금 여러분들 문제에도 그렇게 써있죠. 뭐라고 써있냐면 농도가 14%, 9% 이상 11% 이하 이렇게 써있죠. 이 값이 9%, 얘는 식은 이렇지만 농도예요. 그래서 100분의 9 이상 100분의 13 이하, 이걸 풀어줘야 되는 거야. 11. 감사합니다. 이걸 풀어줘야 돼요. 그치? 그럼 이제 식을 가지고 이거 장난질 치는 거에 그 다음에 선생님, 이 식을 어떻게 장난질을 쳐요? 당황을 합니다. 이 식을 어떻게 장난질 칠까요? 식에 대한 장난질 어떻게 치냐면요, 분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자, 식을 정리하는데
분모만 없애면 돼요. 이 분모가 근데 없애기가 좋아요. 왜? 양수예요. 그죠? 전체 양이니까. 음수가 될 수가 없죠. 무슨 소금물을 꿀깍꿀깍 다 먹었냐? 그건 아니잖아. 양수란 말이야. 얘가 양수니까는 이 양수라는 성질 때문에 이 분모에 해당하는 200 더하기 x 더하기 y 빼기 z를 그냥 모든 항에다가 다 곱해만 주면 여기도 또 똑같이 이렇게 곱해주면 얘가 분모는 얘도 곱해주겠지. 공평하게. 공평하게 땅 세 개를 다 곱하면 이 분모는 없어지는 거야. 없어지면 이제 뭐 그냥 요쪽 파트 부등호가 달린 거 하나 한 덩어리 풀고 그 다음 또 이쪽 파트 부등호가 달린 거 한 덩어리 풀고 이런 식으로 분명히 갈 거예요. 됐죠? 네. 이렇게 이제 문제가 섞여 있다. 자, 기억을 하실 거는요. 자, 문제 풀 때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농도는 전체 분의 뭐 소금으로 그냥 적읍시다. 그래서 0단계로 소금부터 정하고 농도식에 그냥 적으면 돼요. 그 다음에 분모 따로 분자 따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얘를 식으로 나타내는 거죠. 이 정도 과정으로 식을 세웁니다. 그럼 이거 말고는 다른 군더더기는 없나요? 5년 동안은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그 전에는 다들 이렇게 푸는 줄 알고 내가 미쳤지. 그냥 맨날 그렇게 풀었는데 여기 와서 알았어. 이걸 배운 적이 없구나. 여기 와서 알았어.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겁니다. 자, 갑니다. 내가 서울에서도 잘 못해요. 잠깐만 책 좀 빌려줘요. 네. 8% 소금물 300g이 있습니다. 자, 필수 예제 8번이고요. 그 다음에 14% 소금물을 넣었대요. 그랬더니만은 9% 이상 11% 이하가 됐대요. 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해볼게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이 14% 소금물을 도대체 집어넣는데 얼만큼 넣는가가 중요하죠. 그래서 X라고 이제 먼저 정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소금부터 구하자고 여기 0단계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서는 소금이 100분의 8 곱하기 300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쓸게요. 소금은 얘가 농도니까 소금은 농도에다가 전체 토탈 양을 곱해 주시면은 소금이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여기 파트에서는 소금이 24g이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럼 여기 파트도 구할 수 있죠. 여기 파트도 소금은 같은 방식으로 구합니다. 100분의 14에다가 x를 곱했어요. 그러면은 50 그냥 100분의 14x라고 쓸게요. 이만큼의 소금이 지금 있는 겁니다. 이걸 집어넣은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체가 300이었어요. 그리고 소금은 24였어요. 이게 소금물 통으로 보이세요? 네, 그럼 약간 미친 거예요, 이제. 아직은 소금물 통은 아닙니다. 됐죠? 이게 300이라는 전체에 지금 출렁출렁 소금이 24g이 들어있어. 근데 여기에다가 누굴 넣었어? 토탈 양이 바뀌었네? X가 들어갔어. 그죠? 토탈 양이 바뀌었어요. 이 X라는 거는 소금물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추가된 그림을 그리자면 이제 여기다가 이만큼을 갖다 부은 거죠. 싹 다. 그래서 전체 양이 300하고 X로 바뀌었어요. 항상 토탈이니까. 그런데 이 분자에는 누구만 써야 되냐 하면은 소금만 써야 돼요. 24라는 소금이라 여기서 소금 구해놨죠. 100분의 14x가 소금이 추가가 돼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전체가 어떻게 됐냐? 얘는 전체예요. 300이랑 x랑 합쳐진 게 전체 양이고 얘는 소금이고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농도식이란 말이에요.
이 농도식을 안 건드리고 이렇게 분모 분자 변한 양들을 다 적었어요. 이것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얘가 농도식이니까 100분의 9, 100분의 11 사이가 된다는 거죠. 됐죠? 이게 끝이에요. 자, 그럼 이제 풀어볼게요. x 더하기 300을 곱할 수 있다 그랬어요. 선생님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죠? 이 정도는 양수죠. 그래서 이게 양수라는 확신이 있으니까는 x 더하기 300을 싹 곱해버리면 100분의 9 x 더하기 300 24 더하기 100분의 14x 이거 하나, 여기는 100분의 11 x 더하기 300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되셨죠? 이제 점점 책에 적힌 식이랑 비슷해지고 있죠. 그죠? 자, 그 다음 과정에서 숫자를 더 간단하게 하고 싶어서 저는 전부 다 100을 곱할래요. 괜찮아요? 전부 다 100을 곱해도 부등호가 변하는 건 아니니까 여기는 9에 x 더하기 300이 되고 여기는 2400, 여기는 14x 이렇게 될 거고, 또 이쪽 식도 한번 쓰시면은 2400, 14x, 11이 달리고 x 더하기 300 이렇게 될 겁니다. 이 두 개를 연립해서 풀면 됩니다. 마저 풀게요. 첫 번째 식 1번이라고 적힌 거는 9x 더하기 2700하고 14x 더하기 2400. 자, 지난번 시간에 풀었던 테크닉 뭐예요? 마이너스를 방지하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제일 큰 놈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라. 9x, 14x 지우면 5x가 남고요. 2700하고 2400하고 지우면 300이 남죠. 굉장히 편하게 x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두 번째, 이쪽 식도 또 풉니다. 14x 더하기 2400이 여기 달렸고 11x 더하기 3300이 달려서 이렇게 지우면 3x, 이것도 지우면 900인가요? 그래서 x는 300 이런 식으로 나오고, 수직선에다가 이제 표시를 하시면 60보다는 커야 돼. 더 많이 넣어야 되고요. 300보다는 더 넣으면 안 돼요. 이렇게 돼서 넣어야 되는 소금의 양은 60부터 300 사이다.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옵니다. 됐죠? 이해 잘 돼요? 이게 이해 잘 되면 이제 연습을 밑에 이제 소금물 문제가 없어요. 그렇더라고. 소금물 문제가 잘 없어가지고 연습하기가 참 그래. 제가 다른 책에서 소금물 문제 지금 뭐 RPM에 혹시 소금물이 있나 한번 같이 한번 뒤져볼까요? RPM 책 여기 복사해드렸어요 제가? 모르겠어요? 책 좀 잠깐만 빌려줘요. 없어요? 네, 드릴게요. 없네. 왜 없어? 진짜. 소금물 문제 다른 책에서 해야 되겠다. 네. 제가 다른 책에 복사해갖고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네요. 그러면은 그 밑에 거 문제를 240번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들이 240번도 상당히 싫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른쪽 표는 두 식품 A, B에 대해서 각각 100g에 들어있는 열량과 단백질의 양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g의 밑줄. 이걸 100g 단위로 줬습니다. 그래서 A를 100g 먹고 B를 100g 먹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에서는 이제 열량하고 열량이 킬로칼로리, 프로테인, 단백질하고 지금 들어 있습니다. 단백질하고 열량이 A를 100g 먹으면 150이랑 20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라는 녀석을 먹으면 320이랑 10이라고 써 있습니다. 320? 이거는 굉장히 열량은 높은데 단백질은 별로 없어요.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빵? 하여튼 뭐 이렇게 되는데 이 문제가요 뭐가 있냐면은 뭐 좀 우스갯소리지만은 고등학생 A를 얼만큼 먹고 싶어요? 먹기 싫어요? 그죠? 그 먹고 싶은 양이라는 거가 상당히 모르겠죠. 지금 문제에서 표를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써봐요. A를 1g으로 바꾸시고 B를 1g으로 바꾸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책에다가 단위 중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기본 단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나는 A를 Xg 먹을 거거든. 그리고 B를 얼마큼 먹어? 두 개 합쳐서 얼마큼 먹는다고 문제 있지 않아? 200g 먹는다고 돼 있잖아. 그럼 얘를 Xg 먹으면 B는 200 빼기 X라는 양만큼 먹겠지. 그지? 합쳐서 이만큼 먹으니까. 그래서 1g 단위로 먼저 바꾸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100g 먹으면 150이야. 200g 먹으면 300이야. 400g 먹으면 곱하기 4야. 뭐 이렇게는 쉬운데 1g 먹으면 얼마야? 2g 먹으면 얼마야? Xg 먹으면 얼마야? 어떻게 쓸 거야? 그지? 그래서 여기 숫자가 1이 되게 바꾼다는 얘기는 100g 먹으면 150이면 1g 먹으면은 100분의 150이겠지 뭐. 다 100으로 이제 나눠주는 거야. 이 밑에 것도 100으로 나눠줘. 1g씩 먹으면은 이만큼씩 생기는 거야. 열량하고 단백질이. 조금 귀찮더라도 기본 단위 1g으로 다 바꿔야 풀려요. 기본 단위 1g으로 다 바꿔줘요. 자, 기본 단위 1g으로 바꾸면은 A라는 녀석을 내가 먹는 양이 X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X만큼 먹으면 1g 먹으면 이만큼, 2g 먹으면 곱하기 2, 3g 먹으면 곱하기 3, Xg 먹으면 곱하기 X. 이렇게 되겠죠? 밑에 것도 1g 먹으면 100분의 320, 2g 먹으면 100분의 320 곱하기 2 이렇게 될 테니까 200 빼기 X라는 양만큼 먹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200 빼기 X가 곱해지는 양을 내가 섭취하겠죠. 그러니까 위에서랑 아래서랑 그 다음에 좀 요령 같은 게 존재하는데 헷갈리지 마시고, 자, 방향을 잘 봐요. 아랫방향으로 더해 주셔야 전체 뭐예요? 칼로리 합이 나오죠. 그래서 A를 먹어서 내가 내 몸 안에 들어오는 칼로리는 100분의 150X고 B를 먹어서 생기는 내 몸의 칼로리는 100분의 320에다가 200 빼기 X가 곱해지는 거지. 두 개를 합친 게 내 몸 안에 총 흡입되는 칼로리예요. 그렇죠? 네, 칼로리입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칼로리만 지금 중요하냐? 그게 아니라 지금 문제가 칼로리 말고 단백질도 중요해요. 표를 이렇게 다 바꿨는데 단백질의 경우는 A를 먹어서 1g당 이만큼의 단백질이니까 여기 X가 달리면 A 때문에 생기는 단백질과 B라는 미테리얼을 먹어서 생기는 단백질하고 이쪽 방향으로 이제 더해 주시면 총 단백질이 또 나오는 거죠. 이 단백질은 100분의 20X, 100분의 10 전체가 200이니까 200 빼기 X 이만큼 또 먹겠죠. 이게 안 써서 여기 써드릴게요. 이게 단백질 전체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보니까 식이 나왔죠.
단백질은 얼마에서부터 얼마? 30g 이상. 칼로리는 300 이상, 300 이상. 단백질이 30 이상. 단백질이 30 이상. 칼로리는 300 이상.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A는 얼만큼 먹어야 되는지 저 두 개의 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게 나오겠죠. 이걸 풀어주면은 이때 제품 A는 얼만큼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제품 A가 사실은 별로 맛이 없나 봐요. 이런 건 보통 맛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칼로리는 안 높은데 영양은 많아. 이거는 칼로리는 되게 높아. 막 달달해. 맛있어. 그러니까 얘를 좀 얼마큼 먹어야 되는지 식품 영양학과라는 과가 있어요. 별게 다 있죠. 근데 이렇게 그 가정대학에 있는데 식품 영양학과에 가시면은 영양사 자격증을 나중에 딸 수 있고, 그럼 조리랑 이런 것까지 같이 하시면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또는 뭐 식품 영양이니까 영양사가 들어가는 곳은 먹고 살자는 거니까 영양사가 필요한 데는 어디든 다 가는, 이거 시험 문제 이런 거 나옵니다. 나중에 뭐 저기 직업 구하실 때 자격증 딸 때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런 내용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활용 문제 농도 하나 있고 표 보는 거 하나 있고요. 표 보는 거가 하나 사실은 더 해야 되는데 이 책에 표 보는 내용이 별로 뒤에 없어서 다른 문제는 뭐가 필요한가? 활용 문제들은 다음 시간에 한번 활용만 모아가지고 제가 또 조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이 좀 애매하긴 한데요. 이 정도로 끊고, 일단 오늘의 대박은 소금물 한번 딱 정리해 놓으시면 문제 풀 때 되게 좋습니다. 그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끝. 안녕.